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67만 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6만 9,210명, 완치 215만 7,363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5만 5천 명 수준까지 증가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노팜 백신 140만 8천 회분이 수카르노아타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백신은 전체적으로는 22번째 백신이며 시노팜으로는 3번째 백신입니다. 또한 기증된 백신들도 속속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정부와 일리노이주는 인도네시아의 확진자가 폭증하자 모더나 백신을 기부하였고 지난 11일에 총 45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자카르타에 도착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6만 회분을 기증하였으며 해당 백신은 지난 14일에 자카르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이 기증한 백신을 포함하여 총 347만여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은 코로나 환자를 위해 액체산소와 수만 개의 산소 발생기를 해외에서 구매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일 4만 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기준 하루에 필요한 산소량은 약 2,000톤인데 현재 생산량은 약 1,700톤 규모이기 때문에 매일 300톤의 산소가 부족하며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량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는 산소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과 산소 수입을 둘 다 검토하였는데 생산 시설을 만드는 방법은 과정이 오래 걸리며 코로나 사태 이후 과잉 시설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필요한 적정 산소량은 400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에서 4만 톤의 액체산소와 4만 개 이상의 산소 발생기를 수입하여 경증 환자들을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산소에 대한 기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15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산소 발생기 11,000개를 기부하였습니다. 이 중 13일에 1,500대가 우선 발송되었습니다. 산소 발생기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전달되었으며 여러 병원 및 의료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다마이 평화재단과 타이어 제작회사 퉁갈그룹은 환자 치료를 위해 2,000톤의 액체산소를 기증한다고 밝혔으며 20톤의 액체산소를 자카르타 소재의 한 병원에 배송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질 생산 공장 3개 업체가 1,200톤의 액체산소를 기부하였습니다. 해당 공장들의 경우 재질 생산에 산소가 필요하는데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추가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3개 업체는 매월 1,200톤의 액체산소를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정부에 알렸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자체 조사에서 약 16,000에서 2만 명의 간호사와 3,000명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면허시험에서 통과한 최종 단계에 이른 간호사들을 보다 빨리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과 논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사에 대해선 올해 인턴십을 마칠 예정인 의사가 3,9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도 모든 과정을 조금씩 앞당겨 인턴십을 끝내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도네시아인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에게서 돌파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부는 의료진 3차 접종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에게 3차 접종할 백신은 모더나 백신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11일에 21차로 들어온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의사는 총 45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우리나라 제넥신과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파르마에서 공동 개발하는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인도네시아에서 이 3차 임상시험이 지난 6월 말에 시작되었으며 규정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특별히 안전과 윤리적인 측면을 유지하여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분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영제약사의 수석연구원은 6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2차 임상시험이 성공적이었으며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영제약사의 이사는 올해 말쯤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1,000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제넥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지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분야는 개발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디지털 분야의 개발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큰 도움을 줄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개혁과 개발에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디지털 무역 가치가 2020년에 253조 루피아에 이르렀고 올해의 디지털 무역 가치는 약 330조 루피아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경제를 지키기 위해 경제 구조의 55% 이상을 공공소비에 의해 기여했지만 천천히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산업화, 다운스트림, 투자 및 수출 증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 식재료 수출을 29조 루피아 규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레스토랑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인도네시아 레스토랑은 총 1,100개 정도 있는데 이를 2024년까지 4,000개로 늘릴 목표이며 해당 레스토랑들이 인도네시아 음식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주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이 한국, 일본, 태국 및 중국 음식의 인기를 당장은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 지속적인 홍보가 된다면 해외 향신료 수요도 분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주력 음식 상품으로는 나시고랭, 른당, 소또아얌, 사떼 그리고 가도가도이며 해당 음식들에 사용되는 향신료로는 후추, 육두고, 정향, 생강, 바닐라 그리고 계피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탄지를 복원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임업연구센터와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13일 밝혔습니다. 이탄지는 식물 잔해가 침수 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못하고 수천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형성된 유기물 토지입니다. 전 세계 식물이 흡수하는 탄소량의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토양보다 탄소 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아 지구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전 세계 열대 이탄지의 47%가 분포해 있어 이에 대한 보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이탄지에서 물을 빼고 화전을 하는 등의 개간 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수마트라와 깔리만탄 지역에 이탄지를 보존 복원하고 복원된 이탄지를 활용한 주민소득 증진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은 이탄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경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탄지의 보존을 통해 탄소 배출을 막아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더불어 나무 사이에 농작물을 키우거나 이탄지 수로에서 민물고기를 양식해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GV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영화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상영관 운영 중단은 코로나 사태가 처음 대유행을 맞이했을 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긴급 사회활동 제한 조치가 발효되어 발리와 자바주에서 영화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CGV는 영화관이 확진자 클러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모든 영화관을 일시 폐쇄한 것입니다. CGV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을 보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을 돕고 지지하기 위해 7월 20일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예수상이 수마트라 섬에 세워진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예수상은 가장 잘 알려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예수상보다 2배 높은 크기입니다. 예수상은 토바 호수 중앙에 있는 사모시르 섬에 제작되어 가고 있으며 사모시르 섬 해발 936m에 예수상 61m가 더해진다면 토바 호수 어디에서나 해당 예수상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토바 호수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예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예수상 근처에는 기도원, 식당, 주차장을 갖춘 공원도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 수마트라는 지방 대도시 메단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한편 토바호수는 현 정부가 발리처럼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10대 뉴발리 프로젝트 대상에 속해 있으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